네, 안녕하십니까. 사이다 경제연구소의 홍 선생입니다. 홍 선생의 주식 부자 되기 프로젝트 이번 편은 시황편입니다. 방금 전에 종목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은 이제는 시황편에 대해서 지금 증시가 어떻고 우리가 어떠한 투자 전략대로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종목에서는 제가 일단은 인버스랑 그 다음에 방산주 요렇게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제는 증시적인 부분, 시황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 지금 증시가 내려가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증시가 어느 부분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어떠한 투자 전략대로 가져가야 하는 건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환율 올라가고 있고요. 채권, 미국 장기채 금리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에도 최근 전쟁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에 전쟁 이슈 지속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뉴스 하나하나 살펴본다 하더라도 좋은 뉴스거리들이 없습니다. 최근에 기업 실적 발표가 나타나고 있는데, 에코프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 좋고요. 삼성전자 안 좋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해외 미국의 대기업 빅테크 기업이죠. 테슬라 관련된 이런 종목 이런 기업들도 안 좋아요.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미국의 테슬라가 시간 내로 마이너스 5% 시작할 예정이거든요. 웬만큼 반전이 있지 않는 한 미국 증시도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 대외적으로 안 좋은 건들이 많고, 증시 자체도 하락세를 가져가지고 있다 보니 그래서 인버스를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증시 안 좋은 뉴스거리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한간에는 이제 우리 대공황 오는 거 아니냐, 제2의 IMF 오는 거 아니냐, 3차 대전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뭔가 다 망할 것 같은 느낌으로만 알았는데, 너무 비관적인 부분으로만 빠져 계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대폭락장도 겪어봤고요. 2008년 서브프라임도 겪어봤고요. 그 다음에 IMF 때도 겪어봤고요. 그 중간중간 사이에 폭락장들도 다 겪어봤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느낌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전쟁 쪽이 지정학적인 전쟁 리스크가 됐던, 경제 위기가 됐던, 뭐가 됐던지 간에 빠졌다가 그대로 올려주게 되면서 자산이란 부분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뭐가 됐던지 간에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비관적으로 빠져 계시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 채권, 유가 상승 랠리 지속되고 있고, 전쟁 이슈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확전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반대 매매를 위한 하락장일 가능성이 높겠다. 요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요거 보시게 되는 차트가 지금 요거 여기 보시면은 고객 예탁금은 최근에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증시가 내려갈 때마다 사줄 만한 개인 투자들의 물량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둘째 치고 신용 물량입니다. 신용 잔고가 지금 현재 18조 6천억입니다. 18조 6천억. 18조 6천억. 근데 이게 원래는 20조였습니다. 20조. 20조에서 지금 그나마 증시가 빠져가지고 1조 5천억 정도가 반대 매매로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18조 6천억이 남아있는 이 신용 잔고가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증시가 내려가게 된다면 일반적인 종목군도 다 같이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은 잠시만요. 요거 좀 지우고. 여러분들 오늘 보시게 되면은 오늘 상승한 종목 250개, 인버스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큼 거의 다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락한 종목이 2,300여 개, 그냥 거의 다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시가 내려가면 일반적인 종목군들도 다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진짜 증시가 내려가는 데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아니면은 완전히 개별 이슈로 인해서 이거는 지금 아니면 무조건 안 돼 하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 빼고는 올라갑니다. 다 내려갑니다. 근데 올라가는 종목군들 보면요, 시가총액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소위 말해 개잡주라고 하죠.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인 종목군들이 상한가를 가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금이 나는 주식을 굴리는데 10억 굴리고 30억 굴리고 50억 굴리고 그 이상 굴리시는 분들이 시가총액 1000억 미만대를 많이 사실 수 있을까요? 못 사요, 여러분들. 못 사십니다. 많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의 종목, 2000억 미만의 종목군들을 그런 소위 말해 잡주들을 저점에 사가지고 상한가 가는 종목군들을 드릴 수 있을까? 저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금을 진짜 크게 잡아가시는 분들 아니면은 몇 천만 원, 몇 억 단위 이렇게 잡아가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그렇게 크게 주식시장에서 재미를 많이 못 보고 계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시장에 빠지면 다 같이 빠지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신용잔고에 있어서 신용을 털려는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 많이 물려 계시는 분들은 지금도 힘든데 더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종목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으로 증시가 더 하락합니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알고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나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차트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늘 갭 하락하면서 출발하게 됩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놓고 본다면은 이제 20선을 위를 뚫어주고 나서 이제 받는 랠리를 가져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 어제와 그 다음에 그저께 코스피 지수가 나름 버텨줬었던 이유는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였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사실 화요일, 그 다음에 어제 수요일 이틀 연속으로 외인들이 매수 물량을 좀 많이 가져가 주게 되면서 잘 버텨줬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도 잘 버텨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어제 미국의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믿었던 걔네들이 같이 반등세를 가져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개파락으로 크게 하락을 했고요. 현재 시간으로는 테슬라도 오늘 추가적인 하락세를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같이 따라가려다가 개파락으로 주저앉는 거예요. 만약에 얘네가 내일 미국 증시가 하락해 주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됐던 SK 하이닉스가 됐던 같이 하락세로 출발을 하게 된다면은 내일 코스피 지수라든지 코스닥 지수는 마찬가지로 떨어집니다. 근데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버티지도 않았어요. 보시면은 그냥 오늘 저점 깨고 내려왔죠. 그죠? 저점 깨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편에서 인버스를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채권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5%대까지 치솟고 있고 그게 더 치솟을 수도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앞으로 금리를 미국에서 더 치고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는 또 금리를 동결을 했죠. 이게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올리면 올리는 대로 엄청나게 힘들어질 거고 내리면은 동결하면 동결하는 대로 나중에 더 큰 뭔가가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격차는 벌어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지게 된다면은 미국의 금리는 더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실적을 안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경제 위기라든지 앞으로 뭔가로 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을 수 있는데 들 수도 있겠지만 너무 비관적으로는 빠지지 마시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도 이기고 서프라임도 이기고 다 이긴 우리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빠졌으니까 증시가 빠졌고 지지 라인을 이탈해 주었기 때문에 증시가 하방 추세로 가져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봉으로도 일단은 저점 라인권까지 왔는데 제 생각에 맞다면 아마 내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시간이 19일 목요일 현재 오후 7시 6분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내일 아직 미국 증시가 시작도 안 한 건데 제 예상이 맞다면 내일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해주게 되면서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도 갭 하락하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예측을 하면 안 되지만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은 인버스가 일단 위에서 시작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내일 증시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쉽지 않은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요. 자, 그런데 내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금요일인데 자, 주봉입니다. 주봉이 마감이 되는 부분인 날인지라 이거 깨고 내려가면은 어디가 지금 저점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차트로만 놓고 본다면은 저 아래 저점은 여기거든요. 2100선.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냐 아니면 더 떨어지는 거냐 이건 모릅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건데 일단은 그런 상황에서
당장 증시가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수급으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보시면은 최근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들 계속해서 팔고 있거든요. 사실 수급적인 부분으로서도 코스피 시장 안 좋고 코스닥 시장도 원래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았고, 그나마 이전에 증시가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자, 작년 10월부터 지금 올해 한 8월, 9월 달 정도, 요 정도 수준까지 증시가 조금씩 반등했을 때는 사실 외인들이 현물을 매수세를 많이 가져가 주진 않았어요. 근데 선물 시장을 통해 가지고 매수세를 많이 가져가 주었고, 그 베이시스를 통해 가지고 기관들이 매수세를 좀 가져가 주게 되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많이 올라갔지는 않지만 그 전에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통해 가지고 지수를 반등세를 가져갔었고, 뭐 현대차, 기아, 그 다음에 일반적인 종목군들 많이 올라갔었죠. 특히나 코스닥도 많이 올라갔었고, 많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지만 지수적인 부분은 반등세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 같은 경우에도 선물시장,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선물시장도 오히려 내다 팝니다. 그죠? 옵션 시장 같은 경우에도 크게 뭐가 없어요. 사실 최근에 옵션 만기일 지나고 나서 기관들도 그렇게 지수를 방어하려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외인들도 마찬가지. 그냥 지금은 개인 투자분들께서 계속해서 지수를 방어하려는 느낌은 있겠지만 역부족이다. 그럼 결국 증시가 아랫방향으로 가져가게 되었을 때, 만약에 그냥 순전히 내 돈으로, 내 투자 자금으로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물려 계시다, 그럼 안 팔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 파세요. 어차피 장기 투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그 종목에 대한 비전, 성장성, 앞으로 나올 기업 실적, 이 배터리가 선점할 그 앞으로 가져다 줄 실적 생각한다면은 알파벳 J차로 생각하시면 쭉 내려가다가 올라갈 겁니다. 그럼 버티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항상 폭락장 때는 뭐가 왔었습니까? 신용 반대 매매가 왔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지 않아도 팔아야 되는, 강제적으로 팔아야 되는 부분이 신용 반대 매매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게 신용 잔고를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18조 6천억이 아직 남았다고요. 이게 18조 6천억이 아예 영원히 될 때까지 털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18조 6천억이 뭐 15조, 원래 예전에 코로나 시절 때는 한 10조 정도 수준, 10조에서 한 8조, 6조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털릴지는 모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조금 더 털리고 증시가 어느 정도 가벼워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외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저가 매수를 가져가 주게 되면서 다시 한번 지수를 V자 패턴이 됐던 뭐가 됐던 끌어올립니다. 그거를 바라보자고요. 너무 뉴스에만 저가치지 마십시오. 지금 채권 올라가고 있고 환율 올라가고 있고 유가 올라가고 있고 전쟁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 말 그대로 어느 순간 기점으로 그 전쟁을 하고 있었던 나라들이 휴전을 할 수도 있어요.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이 앞으로 사이클이 다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기업 실적이 갑자기 뻥 튈 수도 있고요. 뭔가 호재성 뉴스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시장은 반응해서 바로 위로 튀어 올라가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마냥 비관적이지 마시자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위적인 성향으로서는 증시가 하방이 조금 더 우세하다. 그러면 인버스를 통해 가지고 해지를 하시는 부분이 낫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월봉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장기 추세도 깨졌고 이거를 말아 올려야 되는데 아직 말아 올리려는 매세는 달라붙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3% 빠졌는데 일단 지지 라인권을 깼거든요. 지지 라인권 깼고 이게 어디서 말아 올려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기 추세선 이탈했고 740포인트 아니면은 그 이하가 될 수 있어요. 어디가 될지는 예측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투자 전략이 뭐냐, 일단은 인버스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어느 정도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종목편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내가 100%다 지금 일반적인 종목군들에 물려 계시는 분들은 조금 용기를 내셔서 10%가 됐던 20%가 됐던 30%가 됐던 좀 그냥 손절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그래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10%가 됐든 20%가 됐든 그걸로 통해서 인버스로 수익을 조금 가져가셔야지만이 내가 어느 정도 시드를 조금 더 불리실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증시가 내려가는 거에 너무 꽂혀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의 장인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에코프로 많이 보시니까, 에코프로가 지금 보시면은
79만 원이잖아요. 이게 여기서 그대로 끌어올릴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막 60만 원, 70만 원, 50만 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좋죠.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에코프로가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돌이켜 봤을 때 다시 에코프로가 150만 원, 200만 원을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주가가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60만 원, 50만 원 내려왔어요. 아, 저 때 살 걸. 안 하겠습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요. 아시겠죠? 내려갈 때 이거 아니야. 왜 이렇게 떨어져? 나 엄청 물렸어. 이런 마인드보다는 오케이. 내려가? 더 싸게 사면 되지. 앞으로 올라갈 건데 뭐. 70만원, 60만원, 50만원 괜찮아. 이런 마인드로 가져가시면은 오히려 나중에 봤을 때, 뭐 당장 아니다 하더라도, 한 달, 두 달, 세 달이 아니다 하더라도, 1년 후, 2년 후, 3년 후, 이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빔이라든지 에코포스홀딩스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니면 LG 에너지솔루션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하시는 그런 종목군들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코로나 실제로 여러분들 IMF 때도 내려갔다가 다 올라갔잖아요. 물론 그 안에 망하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그 망하려는 기업은 피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신다 하면은 저는 이런 부분을 그렇게 선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 20%, 30%가 됐든 어느 정도 일정부분 손절을 하셔서 물량 자금을 확보하신 다음에 그 부분을 증시가 단계적으로 하락세를 가져가니 인버스가 됐든 뭐가 됐던지 간에 그걸로 해지를 하면서 수익을 가져가면서 조금 그 자금을 늘려가는 겁니다. 그 자금을 늘려가면서 증시가 바닥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 물 타시는 거예요. 내려갈 때마다 물 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아까 종목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려갈 때마다 물 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정확하게 내려갔다가 위로 치고 올라가 주게 되면서 스마트머니 물량, 그러니까 그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스마트 물량이 빵 치고 올라가 주는 부분이 반드시 포착됩니다. 그때 물 타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다. 아시겠죠? 근데 그런 부분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증시 하방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조금 버텨주면서 올라가 주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내일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미국의 엔비디아, 그 다음에 애플, 테슬라, 빅테크 기업들의 지금 프리마켓이라든지 애프터마켓이라든지 다 살펴본 결과 썩 좋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미국 나스닥 지수 하락하면서 어제 마감이 되었고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고 오늘 일본 증시도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하락하면서 마감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다 하락했고 환율 올라가고 있고 채권 시장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유가는 그나마 다행히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나름 괜찮은데 유가가 근데 아직 고유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가도 올라가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지금은 조금 하방 쪽으로 생각을 하고 인버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해지를 해가면서 수익을 가져가시자. 목표가는 모릅니다. 인버스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인버스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 다음에 증시가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봐야 돼요. 그건 그때마다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증시적인 부분은 이렇다.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단계적인 부분을 깼기 때문에 반대 매매 조금 조심하시자. 반대 매매가 나타나 주게 된다면은 일반적인 종목군들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근데 그게 또 반대로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박앤세일 같은 장입니다. 아시겠죠? 누군가는 그 굉장히 좋은 종목을 싸게 살려는, 그러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신용이라든지 미수를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드세요. 항상 제가 이제 리딩해드리는 회원분들께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신용 미수 쓰시지 마셔라. 그 종목이 진짜로 좋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내가 못 버티면은 그 종목이 내려갈 때 반대 매매를 통해 가지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확실할 때 아닌 이상 신용 미수는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게 낫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종목을 그냥 본인 돈으로 투자를 하셔도 충분히 수익은 많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버스, 방산주를 통해 가지고 방산주는 내일 봐야 됩니다. 인버스를 통해 가지고 일단 대응을 하시되
당장 시황적인 부분, 증시적인 부분은 하락 추세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니 조심하셔라. 특히나 반대매 조심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